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리버스 피칭 포 스타트업. 오늘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리버스랩 한효승입니다.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1,500여 개사가 모여있는 단체로 스타트업의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창업가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과 창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가 직접 피칭을 하고 스타트업이 질문하는 컨셉으로 리버스 피칭을 기획했습니다. 총 3회차 시리즈로 구성해 오픈 이노베이션,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 그리고 임팩트 투자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인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난 1회차에 오픈 이노베이션 팀 편에서는 교원, 롯데 엑셀러레이터, 하나드림 플러스가 참여해 피칭을 하였고 스타트업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11월 중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채널을 통해 오픈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리버스 피칭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편인데요. 메시업 엔젤스 이택경 대표님, 그리고 AI 엔젤 클럽 최성호 회장님, CNT 테크의 전하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버스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사별 투자 및 육성 전략과 사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각자 15분씩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세 분의 발표를 듣고 궁금하신 점을 채팅에 남겨주시면 이어 진행되는 패널 토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은품도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메시업 엔젤스 이택경 대표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메시업 엔젤스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인 이택경 대표님께서 2013년에 설립한 ICT 분야에 특화된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입니다.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시업 엔젤스의 대표 파트너인 이택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미디어 키 내용 일부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이제 투자 기준이랑 투자 프로세스 이런 쪽 자료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메시업 엔젤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3년에 설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ICT 분야에 특화된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입니다. 저희 메시업 엔젤스에서 제공되는 핵심 가치는 이제 파트너와 스타트업 간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간의 이제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협업 및 정보 공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초기 투자를 진행하여 이제 관련 전문성을 이제 선도적으로 확보하였고, 그리고 창업가, 비즈니스 실무자,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고요. 저희 이제 기본 철학은 이제 진정성, 전문성, 실용성,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 않은 사회성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의 비전은 이제 저희의 고객인 스타트업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자, 즉 바로 이제 스타트업이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능동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투자 이후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밸류 애드가 있고요. 또한 이제 포트폴리오사 간의 피어러닝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가에 대한 존중이나 저희는 어디까지나 조인일 뿐이라는 철학에 저희가 창업가들을 돕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성공한 창업가들의 재투자로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파트너들은 총 4분의 이제 저를 포함하여 이제 풀타임 파트너, 그리고 이제 창업가 출신의 이제 파트타임 벤처 파트너 3분, 이렇게 총 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심사역들도 대부분 다 이제 스타트업 출신이거나 아니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외부에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연역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설립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엑셀레이터 관련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엔젤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결성해서 저희가 약 한 70억 원 정도를 60여 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말에 저희가 이제 엑셀레이터가 이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2017년에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엑셀레이터 체제로 전환을 하고 이제 본계정으로 투자를 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제가 개인 투자조합 1호 그리고 2호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약 100여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개인 투자조합 이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메시업 엔젤스 개인 투자조합 2호 펀드입니다. 저희는 이제 원 펀드 전략이기 때문에요. 한 번에 이제 하나씩
이제 펀드 소진하면 한 펀드만 새로 만드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펀드의 성격은 그 ICT 분야의 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 및 육성을 하는 것이고요. 뭐 저희 펀드의 특징이라면 전체 펀드의 50% 이상의 자금을 이제 내부 인력들, 파트너나 심사역들이 출자한 책임 경영 체제입니다. 저희 이제 주요 출자자분들은 이제 ICT 쪽의 창업가분들, 그리고 업계 임원분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다음 창업자님이나 장병규 이제 크래프톤 의장님, 그리고 김민석 스마트 스터디 대표님, 김소준 해시드 대표님, 문보국 레저큐 대표님, 그리고 이제 이종용 가나하트센터 대표님, 김상원 전 네이버 대표님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사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크게 보면 4가지 종류의 이제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담당 파트너와 심사액이 초기에는 2인 1조로 저희가 1, 2년 정도 같이 밀착 저희가 이제 조력을 저희 프로그램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경영이나 전략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 PR, 법률,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이제 회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 네트워킹을 저희가 이제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 팀들 간에 이제 피어러닝을 위한 어떤 저희 포트폴리오사 내부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의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스타트업과의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저희가 또한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제 후속 투자 유치를 주로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비공개 데모데이를 많이 못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매시업데이라고 저희가 투자자분들 한 50분 정도 모시고 따로 이제 IR 데모데이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데모데이를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1대1로 저희가 적합한 투자자 후보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구글, AWS, 페이스북 등과 협업해서 뭐 HR이나 마케팅 등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제 연말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포트폴리오 팀들한테 저희가 매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희 지원 사항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옆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뭐 첫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사가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두 개 합쳐서 약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 관련 조언입니다. 이제 경영 관련 조언과 그리고 이제 실무 관련 조언 합쳐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후속 투자 유치 지원. 그리고 조금 이제 뜻밖이었던 게 생각보다 이 멘탈 관리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번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대표님들이 여러모로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 대한 니즈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따로 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아니고 뭐 저희 이제 파트너와 심사역들이 저희 창업자분들 대표님들을 많이 믿고 이제 응원해드리고 또 다른 포트폴리오사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응원하고 격려한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현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 분야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CT 쪽이 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이커머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딥테크, 뭐 AI 등 이런 쪽 그리고 게임까지 ICT 전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팁스 운영사이기도 하고요. 투자 규모는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에서 최대 한 3억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시드 라운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팀과 시장성 고려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집은 저희는 배치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로 항상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총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였고요. 저희 투자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지만 ICT 쪽에서도 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그 노란색 부분은 주로 테크 오리엔트된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일반 서비스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약 4분의 1 정도가 저희가 테크 쪽에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분야별로 다양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투자 시점은 실제로 1년 미만이 70%라서 대부분이 법인 설립 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인 설립 직후에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는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대다수가 다 3년 미만에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나이는 아무래도 30대가 제일 많고요. 통계를 내보면 기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이제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예전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미주 지역 팀들이 저희가 많이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는 요즘 추세에 맞춰서 주로 동남아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아직까지 이제 액티브 되어 있는 이제 액티브율은 약 93% 정도고요. 여태까지 투자 횟수는 M&A가 총 이제 6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저희가 좀 비공개 내역이라서 여기 적지는 않았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보통 이제 시리즈 B나 이제 시리즈 C 때 일부 이제 구주 매각 통해서 일부 이제 회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 현황은 저희가 이제 전체 누적해서 약 한 72% 정도가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은 약 이제 4천억 원은 넘었는데 올해는 아마 5천억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이제 후속 투자 유치해 주신 약 100여 개 이상의 국내외 이제 투자사 분들이시고요. 저희 주요 팀들로는 다음과 같은 팀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인테리어 쪽에 이제 국내 넘버원 플랫폼인 오늘의 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패션 뷰티 이제 그 커뮤니티 넘버원 패션 뷰티 커뮤니티 이제 스타일쉐어, 그리고 이제 감성 오픈 도메인 감성 대화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스케트랩, 그리고 이제 자유여행 전문 플랫폼 마이리얼 트립, 그리고 이제 국제 이제 그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는 센트비, 그리고 리멤버라고 아마 많이들 쓰실 텐데 드라마 앤 컴퍼니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튜터링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근태 관리 솔루션 시프티,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1위 앱인 이제 캐시워크, 그리고 이제 템핑 이런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코로나 득택에 많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는데요. 이제 누움이 있고요, 헬스케어 플랫폼인.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UI UX 라이센스 솔루션을 갖고 있는 퀵서, 그리고 이제 미주 쪽에 그 VOD 서비스를 하는 ODK, 그리고 크로스보드를 서비스를 하는 아이오앵코, 일본 쪽에 호스필리티 서비스는 H2O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 절차는 보통 이제 초기에 한 2, 3회 정도 미팅을 하고요. 이때는 처음에는 발굴한 파트너나 아니면 심사역 단독 미팅을 하고요. 이후에 필요하면은 저희가 전체 사내 파트너들이 다는 아니셔도 이제 특히 관심 있으신 파트너나 벤처 파트너분들까지 포함해서 미팅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IR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IR은 저희가 이제 벤처 파트너도 포함해서 이제 전체 파트너와 심사에 모두 참석하에 이제 IR 피칭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투심이는 바로 그날 IR 피칭이 끝난 다음에 한 10분간 휴식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파트너 심사역 간의 의견 개진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투표 절차 자체는 심사역은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의견 개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파트너들이 투표권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반대 의견이 없고 또한 담당할 의지가 강한 파트너가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투심을 통과하게 됩니다. 만장일치면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투심 통과율은 보통 한 50%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분이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 꼭 투자해야 돼가 아니라 좀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기권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말로 나는 이거는 절대 반대일세 라는 식으로 강하게 반대가 한 분 하신 분이 없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저희가 이제 보류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 조금 더 지표를 지켜봐야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향후 좀 더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업과 계약 체결 자금 납입은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미팅 이제 계약부터 첫 미팅부터 계약이랑 자금 납입까지 빠르면 4주 이내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실제로 진행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더 딜레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미팅을 처음에 이제 투자 후보 발굴을 하는데 한 1,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 미팅하고 저희만의 아주 간단한 몇 페이지짜리 이제 투자 심사 보고서 작성하는 게 빠르면 1주 아니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IR 피칭하고 투자심의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논의가 길어지면 며칠 정도 더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초기 투자라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복잡하게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나 주주 명부 등 간단한 저희 나름대로 실사를 한 하루 정도 하고요. 사실 서류만 받는 거죠, 실사라고 하지만.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계약서 이제 검토와 협상하는데 빠르면 며칠, 이제 길면은 조금 이제 한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바로 투자금 납입에는 하루 이틀 정도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은 보통 정말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처리하면 3주.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늦어지면은 약 8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 검토 시 고려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팀, 두 번째도 팀, 셋째도 팀, 그리고 시장이다라고 저희가 보는데요. 뭐 저희가 보는 거는 최근에 좀 더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팀 관련돼서 좀 꿈의 크기와 집념이라든지 제너럴 스킬을 많이 봐요. 커뮤니케이션이나 학습, 실행력.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직의 어떤 그 비즈니스 관련된 핵심 역량이 중요하지만 최근에 느끼는 거는 안판 뛰어나고 전문가셔도 커뮤니케이션 학습 실행력 이게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이제 꿈이 너무 작으시면 또 쉽게 포기하시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은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뒷단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표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가를 주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다는 게 증명될 필요까지는 없고요. 최소한 포텐셜만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 부분은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해결하려는 문제가 고객의 진정한 페인 포인트가 맞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팀인가,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저희가 옛날에는 뭐 각 섹터를 좀 정했어요. 2015, 16, 17. 근데 저희가 느낀 게 어차피 저희가 시드 라운드에서 저희가 특정한 섹터를 딱 잡아놓고 투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특정 트렌드에 연연하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분야에 상관없이 혁신 가능성만 있다면 다 모두 투자를 하자. 이런 취지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좀 더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편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택형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긴장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네, 다른 투자자분들께서 IR 할 때 더 잘하셔야겠네요. 이어서 AI 엔젤클럽 최성호 회장님의 피칭을 듣겠습니다. AI 엔젤클럽은 메디컬,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에 오랜 기간 동안 시드 투자를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는 국내 최대 공인 엔젤 투자 클럽입니다.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인재 클럽 회장 최성호입니다. 오늘 그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택현 대표님이 너무 발표를 잘하셔서 저희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아주 충분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희에 대해서 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I 인재 클럽은 2015년도에 처음 이제 결성을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AI라는 게 인공지능처럼 이제 많이 이제 세간에 이제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AI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 더 생각했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 AI가 이제 인공지능을 찾다가 저희 AI 이제 클럽을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AI가 이제 인공지능의 약자는 아니고요. 저희 AI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그 오신 이제 전하선 대표님이랑 이택현 대표님이랑 같은 투자사와 달리 저희는 이제 그 초기 투자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어떤 등산 동아리나 아니면 무슨 어떤 동아리처럼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기본적인 이제 우리 그 엑셀러레이터가 초기 시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개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개인들이 주로 모여서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주로 투자하는 그런 모임을 저희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엔젤 클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엔젤 그룹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어떤 투자만이 전업으로 하는 그런 그 비클은 아니고 엔젤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투자하지는 않고요. 개인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투자하는 것은 시드 단계에 주로 투자를 하지만 간혹 가다가는 좀 프리시리즈 A나 그 다음 단계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많은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이제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 그 다음에 교수, 변호사, 뭐 법무법인의 임원, 그 다음에 변리사, 세무사, 벤처캐피탈 임원, 대기업 임원들 아니면 성공한 벤처기업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그 앞에 보여 있는 것처럼 이제 주로는 사실은 이제 최성호 치과의원은 치과의사로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엔젤 클럽에서 엔젤 투자를 하는 것을 좀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좀 비전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도 사실은 저희 업무를 보면서 투자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더 전문가 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치과 쪽이나 아니면 의료 쪽에 투자를 주로 많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은 사실 저희 병원에서 직접 그 제품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그 멤버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수평적으로 다양한 어떤 클럽의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회원들이 각각 다양한 전문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사실 연결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6명의 이제 멤버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저 같은 이제 치과 의사나 의사들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업계에 이제 현역의 투자 회사를 다니지만 개인적인 어떤 투자의 니드가 있어서 저희 클럽에 이제 인발부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한 11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변리사 같은 분들이 한 6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의 임직원들이 한 8명 정도 되세요. 이분들은 한 200억 이상의 투자를 많이 받는 그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창업 생태계에서 학계 쪽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창업벤처대학원의 그 교수님도 계시고 심지어 그 앵커도 계세요. 저희의 그 다음에 법무법인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클럽에 투자를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좀 거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회사를 소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저희 클럽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제 이메일로 주소를 그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저희 이제 클럽의 멤버들이 36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클럽의 멤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 저희 포트폴리오의 회사들 대표님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사실 소개나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는 회사를 소개를 받으면 저희가 사실은 좀 그 스타트업들한테 가장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대표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듣기가 좀 약간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나 뵙기 전에 저희가 좀 그 회사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크게 비즈니스적인 거랑 그 다음에 회사의 구조나 어떤 것들을 좀 두 파트로 나눠서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질문지에 좀 성실하게 답을 하면 그 이후에 좀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지가 저희한테는 어떤 역할을 또 드리냐면요. 스타트업은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셔야 되니까 좀 뭐랄까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준다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귀찮게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해주셔야 사실은 투자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지를 보냈을 때도 가능하면 빠르게 성실하게 답해 주셔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정해져 있는 IR 데이가 있어요. 그 날에 맞춰서 사실은 저희는 그 회사들을 초청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상시적으로 사실은 IR을 하기 힘든 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서 사실은 IR을 해야지 그분들한테 회사분들한테 사실은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사실은 그 회사를 초빙해서 사실 IR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어떤 식의 투자가 되는 거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회사들이 올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투자는 각각 개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클럽 회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만장일치에 의해서 투자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한 두세 분이라도 아니면 한 분이라도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투자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36명 중에 몇 분만이라도 의사가 있다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IR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는 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회계 실사를 조금 좀 해드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대표님들이 회사가 의도하지 않게 좀 실수해 놓으신 것들이 어떤 경우는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린다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회계 실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서 작업들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엔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엔젤 매칭 펀드라는 이제 한국벤처투자에서 주관하는 좀 저희가 투자하면 그거에 맞게끔 또 투자하는 엔젤 매칭 펀드를 가능하면 저희는 같이 신청을 해서 투자를 받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게는 사실은 투자금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그 지분을 좀 콜옵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사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속 투자를 연결하거나 어떻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 클럽에서 가장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리드 엔젤이나 어떤 그 엔젤이 그 회사를 맡아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많은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로 그 리드 엔젤은 각각 엔젤 투자자가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소개받은 어떤 통로 역할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엔젤 클럽이 너무 다양한 주주들이 있어서 사실 의사소통에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드 엔젤 위주로 사실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사실 별로 없을 수 있고요. 또 저희의 그 좀 가장 장점은 저희의 개인적인 돈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투자가 되면 그게 계속적인 어떤 연결이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2015년부터 한 34개 회사에 약 125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또 회수 금액은 한 14억 정도 되고 주로 아무래도 그 저를 비롯한 의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메디컬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ICT 분야 그 외의 분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별 회사들 몇 개를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 이제 클럽의 어떤 투자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넴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이제 처음 거의 투자를 한 회사로서 그 게스트하우스 오토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행업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오토 서비스를 하면서 야놀자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펜션, 게스트하우스, 모텔, 호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중에 게스트하우스 카테고리는 다 이 회사가 이제는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고 야놀자도 이제 이대주로 참여를 해어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번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대표님들은 당연히 회사가 금방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런 시장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 좀 지지부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포텐셜이 있는데 일단 기간적인 것만 늦어진다면 저희는 이제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투자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즉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일 것 같고 이 지넴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리드 엔젤로서 대표님과 계속 뭐 소통하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여러 번 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고 지금은 필스테이트라는 어떻게 보면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남아 있는 어떤 방을 회사하고 그 게스트하우스의 주인과 이제 쉐어하는 그런 모델로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플라즈메일이라는 의료 멸균기 회사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가 그 중간에 있는 제품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 병원에서 이 제품 시제품을 좀 써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나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저희가 또 지금은 저희가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클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다음에 시리즈 A나 시리즈 B 단에서는 사실은 개인들이 개인의 이름으로 투자하기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합으로도 시리즈 C 때 같이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메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투자 이후에 그
총판이라든가 아니면 원익이나 주 원익을 소개시켜줘서 총판 계약도 맺게 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릴 회사는요, 매드픽셀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 클럽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팁스 운영사의 대표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후속 투자도 해주셔서 그 다음에 팁스도 태우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쿼드라는 또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투자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엔젤 세컨더리의 구주 매각을 일부 하면서 또 엑시탈 하게 된 사례가 됐습니다. 네. 그 AI 인재 클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업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어떤 하나하나 것들을 갖다가 그 스타트업과 같이 호흡하면서 사실은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이클로는 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클럽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저희 클럽을 좀 문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사실 저희 클럽의 멤버들을 이 많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면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소개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중간에 코로나19라서 마스크 쓰라고 방송이 나오고 그래서 당황하셨을 텐데 발표 잘해주셨고요. 저희는 방역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CNT테크 전하성 대표님의 피칭 순서입니다. 2003년에 설립된 CNT테크는 2012년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및 육성, 투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하성 대표님의 발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03년에 회사가 설립된 사업 모델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특히 이제 외식 시장에 저희가 집중하고 이 외식 시장에 많은 주문을 중개하는 그런 업이고 그 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저희가 스타트업 이제 초기 기업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초기 기업 투자 이후에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나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제가 2003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을 뭐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거래량이 1조 원 정도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 저희 매출은 한 200억 정도 잡힌 그런 플랫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두 건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외식 쪽에 활용되는 이런 플랫폼 중에 해외 이제 키오스크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공으로서 표창을 받았고 또 이제 투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벤처 창업 유공 표창을 개인적으로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외식 주문 중개, 뭐 대표 번호 서비스나 홈페이지 주문이나 모바일 주문, 요즘은 뭐 카카오 주문하기, 키오스크 플랫폼 등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홍콩이나 뭐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 가시면은 이렇게 KFC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는 다 이제 CNT테크가 제공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해외 현지 법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7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도 해외 진출을 할 때는 이 법인들을 활용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한 제 소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투자한 포트폴리오들은 약 13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9개를 이제 회수를 했고,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 건수도 지금 이제 30개가 넘어서면서 지금 나름 이제 그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팁스 운영사로서도 팁스를 이제 많이 발굴하고 있고 올해는 한 12개 정도 팁스 TO를 쓰면서 팁스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드 트랙하고 프리 A 트랙 두 개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트랙은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이제 5억에서 20억 사이로 실제 1억 이하 투자를 하는 형태의 트랙이고요. 프리 A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팁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클럽 딜로 가는 트랙인데 밸류에이션이 20억에서 이제 한 50억 사이를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포트폴리오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수 기업이 이제 사실 쿠키셨는데 쿠키는 저희 투자금의 이제 한 28배 정도로 크게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그 회수 금액이 한 22억 원 정도 그렇게 회수하면서 2018년에 첫 회수를 끊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 회수를 이어가고 있고 곧 이제 두 자리 회수 기업 스타트업 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투자 건수로는 작년에 34건을 투자하면서 투자 건수로는 이제 두 번째 투자를 많이 한 그 투자사로 랭크가 되었었는데 올해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합산해서 48건을 투자를 하면서 올해는 이제 최다 투자 건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팁스 운영사이지만 또 앞단에 시드 투자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딜 소싱을 이제 인바운드 형태로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인바운드 딜 소싱 트랙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딜 소싱하는 트랙을 이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제도전 패키지 이런 초기 트랙, 그러니까 팁스와 유사한 정부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많이 활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주로 딜 소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줌을 활용한 온라인 IR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줌 IR 이후에 첫 번째 사실 줌 IR 미팅을 대부분 토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저희 ir@cntt.co.kr로 투자 문의 주신 메일을 제가 직접 이제 선별을 하고 만약에 이제 IR 미팅이 좀 어려우면은 이런 KPI를 좀 보강하시고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그 중에 이제 IR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려서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1차 줌 IR이 이루어지면은 2차는 그다음 이제 평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이루어지고 그다음 결정이 되면은 투자 결정된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투자를 합니다. 보통 투자 내부 투자 심의가 끝나면은 실제 입금까지 2주 내에 끝내고 있는데 그걸 저희 내부적으로 5G 빠르다 그래서 5G 엑셀러레이터로 스스로 이제 프로그램 이름을 저희가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딜소싱을 밖에 나가서 하는 부분들은 엑셀러레이터의 운영상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바운드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바운드로 이제 딜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ir@cntt.co.kr로 들어오게 하는 채널들을 계속 좀 강화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매주 쓰고 있는 칼럼이라든지 또 저희 스타트업 투자한 포트폴리오들을 소개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뭐 테크본색 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이 이제 인바운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풀을 강화했고 또 이 인바운드 채널에 나름대로 이제 좀 매력도를 키우기 위해서 100% 이제 심사역이 아니라 제가 대응을 하는 그래서 탑다운 형태로 이제 프로세스를 바꾼 게 이제 작년 8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CNT테크가 사실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저희가 좀 집중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작년 8월부터였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대외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맨 앞에 서서 모든 대응을 하면서 심사역들한테 제가 다시 내리는 그런 탑다운 형태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좀 유효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이런 인바운드 프로세스를 강화시켰습니다. 보시는 것들이 이제 저희 지금 프로세스인데 ir@cntt.co.kr 요 이메일 계정으로 평균 한 70건 정도 매월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마다 이렇게 1차 줌 IR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비스 개발 중인데 서비스 개발 중에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하세요. 물론 이제 거기도 심사를 합니다. 또는 뭐 제도전 패키지를 심사를 하세요. 또는 뭐 관광 분야면은 관광 엑셀러레이터를 신청하세요. 이런 형태로 실제 보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보육을 해서 다시 이제 IR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보시는 장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1년에 메인으로 운영하는 조합을 한 50억 규모로 만들어서 그 50억을 다 소진하는 형태로 매년 지금 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투자 속도를 빠르게 늘리다 보니까 사이사이 이 해가 바뀔 때 이제 브릿지 조합도 같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산학과 전공해서 인공지능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 딜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도 지금 저희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인공지능 쪽이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많고 또 인공지능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같이 설계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보고 어떤 피처를 통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들을 각각 스타트업 서비스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런 컨설팅을 그래도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서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면은 뭐 AI 기반의 오토나 AI 기반의 커머스 이런 부분들이 전체 5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 이 액셀러레이터 투자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제 후속 투자 유치율입니다. 그래서 후속 투자를 위해서 한 그래도 40개 정도 벤처 캐피탈들과 좀 지속적으로 저희 정보를 계속 이게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투자를 했고 후속 투자가 좀 될 만한 기업들이다라는 소통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이제 후속 투자 유치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저희 평균적으로 후속 투자 유치율이 30%대인데 작년하고 올해만 보면은 후속 투자 유치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저희가 이런 VC 업계의 관계들이 그러니까 관계를 관리하는 것들이 사실 유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수요 연계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을 개척을 해준다라든지 또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후속 투자 연계 이 저희 세 가지 롤을 실제 저희 내부 액셀러레이터 롤에 상당히 큰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지금 저희 CNT테크는 2003년에 설립돼서 사실 좀 조직이 큰 편입니다. 저희가 한 210명 정도 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전업으로 액셀러레이터 업무만 하는 조직이 28명이고 현재 팀장급 이상은 사실 겸업 형태로 저희 액셀러레이터에 많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처럼 한 18년 가까이 된 회사에서 10년 이상 다닌 팀장급의 중간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사실 업무들이 돌아가는 업무여서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대부분 다 액셀러레이터에 지금 겸임 형태로 편제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액셀러레이터 조직으로 발표하는 조직 규모는 한 7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런 뭐 저기 같이 기업가 정신 좀 인내심이라든지 좀 사업을 또 즐기기 위한 이런 스포츠 활동들 이런 협업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수요 연계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포폴사들이 있는 그 카카오 단톡이 있습니다. 한 150분 가까이 정도 되는 카카오 단톡이 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포폴사들 간의 이제 네트워크 연계라든지 또는 그 외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교류 또 뭐 사사롭게는 뭐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작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계속 업계에 좀 인바운드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뭐 칼럼이나 저희 방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 서북부에 사실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사는 서대문구 북가자동 또 저희 DMC 사옥 같은 경우에는 뭐 DMC역 5번 출구 은평구 증산동 쪽에 사실 거점을 두고 있어서 서북부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런 그런 BI 서비스도 현재 지금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포폴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 나머지 3분 동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지금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이제 800억 이상 된 회사고 저희가 이제 회수는 끝낸 회사입니다. 푸드 미디어의 창시자라 볼 수 있고 K플러스도 저희가 2015년에 투자해서 카카오의 M&A가 되면서 회수를 했습니다. 당시 회수할 때 저희가 한 9배 정도 수익률을 거뒀고요. 오토시스도 현재 저희가 회수가 끝났지만 현재 공유다란 서비스로 3위 배달 대행 플랫폼이고 한 1,500억 정도 밸류에이션입니다. 혼밥이네 만찬은 이제 그 저희가 첫 번째 팁스를 올렸었던 2017년에 올렸었던 사례이고 지금 저희가 뭐 일부 반 정도 지금 회수를 하고 이쿠폰 형태의 서비스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한마도 올해 매출이 한 800억이 넘고 지금 시리즈 B가 끝나고 지금 시리즈 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이제 팁스 투자를 한 사례고요. 소프트자이언도 지금
시리즈 A를 지금 열었고 그 인공지능 큐레이션 커머스를 위한 사스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팁스를 올린 회사고 IoT 마스크팩이고요. 비스킷도 이 M1망 IoT망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팁스에 올렸고 지금 내년도 시리즈 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리셔서 팁스 투자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리즈 A 투심이 끝난 상태고 이제 좀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공유주방 기반의 케이터링 서비스고요. 플러스 TV는 이제 저희가 프라이머가 팁스를 태우고 저희는 이제 이후 후속으로 들어간 사례인데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기여도가 좀 수요 연계에 대한 기여도가 꽤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디언도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이게 이제 공병에다가 올라가는 스피커인데 우리나라에서 공병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하이트 진로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 소주 마크 달고 지금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푸드노트 서비스는 이제 캐시노트 외식판이고요. 여기 팁스 투자했고 드론이고 또 인공지능 영어 사전 또 뭐 이런 그 3D 프린팅, 3D 스캐닝을 활용한 뭐 의상실 자동화 또 헬로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 주문을 비콘으로 좀 생산성을 높인 사례이고 거꾸로 타블릿 PC 주문으로 이제 외식 생산성을 높인 사례고요. 리테일형도 팁스 투자했고 지금 시리즈 A가 끝났습니다. 식자재 유통의 중도메인과 레스토랑 간의 플랫폼이고요. 블루라이오도 지금 시리즈 A가 좀 작게 끝났어요. 저희가 팁스는 올리지 않고 클럽딜로 팁스를 올린 기업이고요. 뭐 엔지니어 수리 플랫폼이라든지 또 둥글도 아까 발표해 주신 AI 엔젤 클럽에서 이제 선투자고 저희가 후속 투자를 팁스로 올려서 이제 잘 성장한 사례입니다. 글로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리즈 A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드 프리 A 투자하고 시리즈 A를 잘 좀 마무리한 상태고요. 여기도 이제 시리즈 A가 끝난 팀 솔루션을 회사고요. 그리고 글린미저 팁스 투자했고 지금 시리즈 A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팀하이퍼라든지 보시면 이제 사실 팁스라든지 지금 시리즈 A가 좀 마무리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초밖에 안 남아서 그냥 좀 화면을 돌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이 사실 작년 올해 성공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투자 속도를 많이 높여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외부의 좀 그런 시각도 있으신데 저희는 사실은 그 속도만큼이나 양질의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내부 평가는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견고하게 이 속도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좀 계속 거듭나려고 저희 내부 프로세스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쭉 넘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발표하신 세 분과 함께 스타트업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묻는다 패널 토크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투자사분들께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패널 토크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전 질문과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 중에 골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묻고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가 답하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이렇게 기회를 얻었는데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초기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태경 대표님께서. 네. 제 경우에는 그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된 게 다음에 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사실 이제 뭐 다음에도 저희가 투자 유치 뭐 아니면 제휴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약간 엔젤 투자를 요청했던 곳들이 많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당시 다음 업무로 바빠서 제가 많이 이제 인발부를 못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좀 지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후배 스타트업들을 보고 제가 가끔씩 자문을 해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제 후배들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되는 힘든 과정을 겪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 투자도 투자지만 뭔가 좀 이제 그 후배 스타트업들한테 좀 약간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 제가 뭔가 엔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좀 이제 조언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다음 시절에 엔젤 투자를 몇 번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을 떠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투자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최정원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좀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어떤 벤처 기업에 이제는 투자를 하게 돼서요. 그 벤처 기업은 뭐 아주 스타트업은 아니었지만 그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게 돼서 계속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걔가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회사 대표님을 만나고 어떻게 뭐 좀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은 사실은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금방 열리지 않고 하나하나가 사실은 쌓여야지 되는 건데 그것들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00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전에 이제 어떤 전문 엔젤 투자자 지금은 전문 개인 투자자인데 그런 제도가 생기고 그 제도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엔젤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 뭐 이렇게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거나 뭐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제는 뭐 이제 뭐 이자로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고 누구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어떤 수익을 원할 텐데 어떤 투자가 사실은 조금이라도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어떤 투자가 그래도 수익도 추구하지만 또 사회적인 공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분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엔젤 투자만큼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축은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첫 초기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2012년에 이제 두 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사실 사내 벤처였었고 한 건은 그냥 일반 투자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24살, 25살 그때 창업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생 신분으로 창업했을 때 그때 잘 모르고 받았었던 투자가 잘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시작을 하니까 실제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그런 그 제가 학생 때 투자를 받으면서 누군가한테 들었었으면 했던 말들을 투자하면서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원래 투자 전문 회사가 아닌데 계속 투자를 받으시려고 많은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뭐 기업인 후배분들이 계속 이제 회사로 오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투자를 많이 하려면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한 이제 첫 번째 사실 저한테 모멘텀은 사실 이태경 대표님이 이전에 주도하셔서 만드셨던 ALF 그때 사실 저는 초기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그냥 그 언급결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되게 훌륭하신 뭐 대표님들이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 이런 그 당시 2013년 14년도에 저는 사실 뭐 저도 발기인으로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을 기반으로 사실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긴 했지만은 지금 엑셀러레이터 이 업도 지금 배우면서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즐겁게 이 업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오히려 사실 요즘에 이게 삶의 기쁨이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통된 답변이 다 그 스타트업 과정을 거치셨고 성장해 가시면서 이제 경험하셨던 것들을 이제 후배 창업가들에게 좀 전수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싶으셔가지고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새로 생긴 후배 창업가들, 회사들을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초기에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는지, 창업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콜드메일만 보내면 되는 건지 뭐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견하고 만나시는지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지. 네, 뭐 앞에 아까 그
저희 우리 AI 엔젤 클럽에서도 잘 그 발굴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초기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약간 뒷단계의 투자자가 되면 사실 기존의 투자자가 이미 있어서 그 투자사들의 어떤 데모 데이를 가거나 아니면 그 투자사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후속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초기 투자자들은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첫 투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투자자가 저희한테 소개해 주긴 쉽지 않고요. 오히려 소개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포트폴리오사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뭐 간혹 드물게는 이제 뒷단의 투자자분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초기인 같아서 소개해 드려요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대신으로의 어떤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아니면 이제 각 대학의 창업 지원단 이제 이런 이제 네트워크로 저희가 발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발굴한 채널 중에 하나는 경진 대회라든지 이제 뭐 디데이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 있죠. 각종 피칭 행사. 예. 아니면 뭐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이제 저희가 심사역이나 파트너들이 가다가 또 좋은 팀 있으면 발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콜드 메일도 열심히 보는 편이고요. 뭐 저희 이제 매셔벤제스 같은 경우는 주간 회의 때 발굴 회의를 한 2시간 합니다. 그러면 뭐 기존에 만났던 팀 간단한 이제 리뷰도 하고요. 퀵 리뷰도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뭐 보통 저희가 이제 콜드메일 한 주에 보통 한 30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럼 30개 리스트를 쫙 해서 누가 만날지 이제 정하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거절 메일을 보낼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하다못해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사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 소개를 받으시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제 모든 그 콜드 메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이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예, 콜드 메일로 지원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또 저희 AI 이제 클럽 같은 거는 사실은 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은 그걸 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 예를 들어서 그 구글 창업자의 아마 옆집에 살았던 그 분이 초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시게 돼서 뭐 나중에 구글이 성장했을 때 아주 대박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아마 옆집에 살으셨던 분이 정확하게 어떤 지금 투자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투자하신 것보단 옆집의 젊은이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아마 이거 쓰라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옆집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너무 성공한 어떤 창업자 회사가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냥 옆집의 어떤 청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위대한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냥 보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어떤 그냥 그 조그만 어떤 새싹들이 자라서 어떤 큰 나무가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나무들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공통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좀 그런 기회들을 좀 갖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클럽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변에 만약에 본인들이 일단은 엔젤 투자를 한다는 걸 주변에 알려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겠냐. 엔젤 투자를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만나보라고 소개를 받지 않겠냐. 또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라라는 식의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거나 좀 용기를 북돋우거나 이럴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클럽 같은 거는 사실은 콜드메일을 통해서 저희 클럽의 공식 IR이 올라온 팀은 딱 한 팀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저번 달에 처음으로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콜드메일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 콜드메일이 사실은 저희한테만 딱 보낸 팀한테만 저희는 사실은 IR 기회를 줬고 그 콜드메일이 다수의 어떤 투자자들한테 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이렇게 pitch이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진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사실 두 분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저희도 저희 그 임원급 심사역들이 늘 나가서 딜들을 소싱하려고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ir@cnt.co.kr로 메일을 주세요. 그러니까 딜 소싱을 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인바우드 채널로 저희가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함도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 채널을 내부적으로 콜드메일 채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저희의 메인 딜 소싱 채널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징은 일단 메일을 보내면은 무조건 그 12시간 내에는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제가 피드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는 한 건 한 건 사실 보면 저 아이디어 수준의 정말 그냥 일반 메일도 있긴 해. 그건 진짜 콜드 메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일장 답장을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일단 시청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답장을 하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뭐 친애하는 본인젤스 담당자님 시엔티테크에 투자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업객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엔티테크입니다. 근데 사업기획사가 괜찮으니까 줌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채널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제일 귀한 채널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일단은 그 채널에 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12시간 내에 다 메일 보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더 절박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자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최성호 회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엔젤 클럽은 어떤 식으로 조인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거나 심사 절차가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참 이게 투자자로서 문의는 처음이라서 여기서 네네. 저희 이제 클럽 멤버가 되는기 위해서 아까쯤에 제가 이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질문지라든가 이런 어떤 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R이 올라오기 위해서 저희 사실은 저희 클럽은 사실은 엑스트라 시간들을 열심히 내주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사실은 저희 클럽의 멤버가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클럽의 멤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스타트업처럼 열심히 뭘 하셔야 돼요. 일단 저희가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클럽 멤버를 소개를 누가 들어오고 싶다고 소개를 받으면 일단 저희가 질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클럽 멤버한테도 질문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답하시나에 따라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원직 면접을 해요. 임원직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종으로 면접을 합니다. 원래 이제 면접을 한 번만 했는데 우리 이제 멤버들이 회장님은 면접하면 무조건 다 오케이라고 그래서 네, 그 임원직 면접을 한 번 하고 그런 두 번의 이제 허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보는 거는 중점적으로 어떤 거냐면 일단은 열심히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그 다음에 그냥 이거 한번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어떤 저희는 이제 엔젤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전 면허가 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건 물론 운전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하고요. 또 예전처럼 운전 면허만 있다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기본적인 어떤 운전하기 전에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퀄리파이드된 어떤 교육을 좀 듣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뭐 전문 개인 투자자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게 이제 50시간에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 교육 아니면 벤처 캐피탈리스트 교육을 기본적으로 들으셔야지 사실은 그 이제 질문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분들만은 사실은 지금은 어플라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몇 분을 사실 못 받아요. 한 3-4분 정도. 그리고 매년 사실은 몇 분이 또 나가십니다. 뭐 활동을 잘 못하거나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특별히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한다 뭐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교육을 듣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그 정도 50시간의 교육을 투자할 정도가 돼야지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한 번에 엔젤 투자 한번 해보겠지 하면 안 되거든요. 엔젤 투자는 기본적으로 5년, 10년을 하셔야 되거든요. 또 본인 개인이 한 20개 이상의 포트는 가지셔야지 어떤 정도의 어떤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가 돌아서 어떤 수익적인 것도 가능하니까요. 네. 이태경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번에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조사한 선호도 1위 축하드린다라는 메시지가 축하드립니다. 들어왔고요. 그렇게 선호도 1위를 한 기관인데 그 메시업 엔젤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으신지. 투자 분야 말씀이시죠?
저희 아까 이제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주요 분야는 좀 ICT 산업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뭐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모바일 서비스일 수도 있고, 이커머스일 수도 있고, 뭐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뭐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뭐 일반적인 물류 뭐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테크 쪽인데 저희가 뭐 테크라면 AI라든지 빅데이터, 사스 쪽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특정 섹터만 ICT 내에서도 딱 특정 섹터만 본다 이런 건 없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시리즈 A쯤 되면 저희가 특정 섹터를 보면 그 섹터를 딱 맞는 입맛에 맞는 딱 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시드 라운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뭐 저희가 바이오를 투자하려고 해도 솔직히 저희 자금으로는 바이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요즘은 뭐 바이오는 시드 라운드가 뭐 100억 뭐까지도 투자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00억 밸류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간 한계를 저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섹터만 딱 투자한다라고 저희가 이제는 미리 뭐 잡지는 않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이런 혁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표님이 괜찮으시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섹터를 본다면 만약에 동남아 같은 글로벌 진출이 좀 더 향후에 원활할 것 같은 시장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화성 대표님 혹시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연차라든지 뭐 사실 그 정부 기준을 빌려 말씀드리면은 일단 3년 내에만 받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도 그렇고 또 뭐 프리팁스 이런 것들 다 이게 3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조합인데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벤처법 때문에 바뀌어서 그렇지 바뀌기 전에는 3년 내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어서 일부 조금은 그냥 그 이후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50%까지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상 3년의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기 투자의 사실 정부의 기준은 3년인 것 같고 좀 광의적으로 보면은 팁스는 7년 차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약간 초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7년 내. 근데 7년에도 광의적으로는 초기이다. 좀 그냥 그렇게 정부의 지침대로 해석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은 사실은 시엔테크랑 메시어인제스는 이제 팁스 운용사시잖아요. 그 뭐 물론 저희도 팁스 선정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팁스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팁스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뭐 팁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팁스는 약간 취지 자체가 뭔가 하면 이제 정부에서 기존의 R&D 과제 같은 것들을 해봤더니 기술성만 주로 보고 시장에 이제 가능성을 별로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되고 너무 좀 이렇게 형식적인 게 많았다라는 취지에서 그래도 민간의 투자사들이 이걸 1억 이상씩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만큼 어느 정도 필터링된 기업이고 그리고 시장성도 있다고 본다는 취지에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 R&D랑 비교해 보시면 기존 R&D 과제가 대다수가 기술적인 평가가 많다면 여기는 기술적인 평가 외에도 사실 시장에 관련된 평가가 거의 절반 이상 글로벌까지 포함하면 그런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스의 취지는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팁스 운영사를 먼저 이제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뭐 사실 물론 팁스 운영사에도 훌륭한 투자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이제 퀄리파이 된 걸 이제 조금 이제 정부에서 필터링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팁스 운영사들이 이제 순수 민간 자금으로 1억 이상을 이제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매칭하여서 정부에서 2년에 걸치는 5억을 R&D 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1이라고 해서 초창폐랑 비슷한 패키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된 마케팅이나 이런 거 관련 패키지가 1억씩 추가로 추가적인 이제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팁스가 끝나게 되면 포스트 팁스를 보통 한 약 4억 전후로 또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팁스라는 것 자체는 과제지 이게 지분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R&D 과제로서 분납금 같은 것은 납부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지분 희석 없이 특히 이제 좀 R&D를 위주로 하는 테크 팀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출이 잘 안 나고 또 투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가 나기 전까지 또 투자 안 하시는 약간 닭이 먼저냐 이제 이게 달걀이 먼저냐 좀 약간 이슈가 생기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 팁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거? 네, 그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저는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스타트업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팁스가 뭐 1억 이상 투자하면 5억 정도 매칭이 되고 또 사실 해외 글로벌 사업화 자금하고 마케팅 사업화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되면은 7억, 그다음에 포스트 팁스까지 하면은 거의 뭐 11, 2억까지 이렇게 크게 매칭이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심사가 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심사 절차가 이게 그 창업팀 대표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투자사 대표가 발표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심사위원까지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100%다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그거를 준비를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R&D를 할 건지 또 시장에 대해서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한 팀 준비하는데 저하고 그 팀하고 평균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소비하는 시간을 보니까 적어도 한 50시간 이상을 투자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투자할 때보다 팁스 올리면은 사업이 되게 고도화가 됩니다. 그 준비 과정 때문에. 그래서 전 준비 과정도 상당히 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준비를 하면서 회사가 밸류업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전 정말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금이지만. 그래서 뭐 팁스 선정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만큼 가치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초기 스타트업들이 투자사를 만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나 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그 창업자가 그 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힘들었던 경험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잠깐 쉬셨던 회장님께서 먼저. 참고로 저희 AING 클럽은 사실은 이제 투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팁스 운영사는 사실 될 수 없지만 저희 포트폴리오의 한 3분의 1 이상은 사실 팁스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제 리버스랩도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사인데 저희 투자 이후에 이제 팁스 운영사가 투자하고 이제 사실 투자해서 팁스를 받았고요. 사실 저 시엔트 대표님한테는 제가 늘상 감사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한 2개 정도 회사가 이제 저희 이후에 이제 뭐 비슷하게 투자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팁스를 또 태워주셔서 또 늘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팁스 운영사는 못 되지만 또 유관 기관들 또 저희 클럽 멤버 중에 팁스 운영사 대표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질문이 그 저거였죠. 네, 그러니까 투자사들이 이제 네. 네, 투자사를 만날 때 스타트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나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 아마 시드 투자의 투자사들은 사실은 워낙 좀 알려지거나 유명한 데들이 많아서요. 제가 이제 재밌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스타트업의 용어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죠. 보통의 사람이 이제 내가 와이프한테 결혼을 했다는 전제하에서요. 와이프한테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 와이프 자기야 내가 어디에 투자하려 그래? 그러면 와이프가 그래? 어떤 회사요? 되게 성장성 있고 되게 너무 좋은 회사야. 그래 직원 몇 명이라 돼? 3명. 당신이 미쳤구나.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3, 4명인 회사에 투자한다 그러면요. 아닌가요? 네. 반응이 없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IR 자리에 갔을 때 어떤 회사의 IR을 보고 내가 대표예요. 대표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IR인데 어떤 투자자분이 오셔서 너무 회사가 마음에 든다. 당장 내가 내일 돈을 드리겠다. 회사에 돈을 쏘겠다라고 하면 그 대표님이 만약에 그 돈을 받아서 바로 어디 이렇게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돈을 받을까요? 실제로는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는데 반대로 처음에 즉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지 않고 외부 투자를 처음 받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돈을 그냥 덥석 투자해 준다 그러면 두렵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레퍼런스 책이나 투자자를 잘 알아보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가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해줄게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타임 로스를 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투자를 유치를 해준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계약서를, 즉 우리 그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쓴 다음에 투자 유치를 해준다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회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가 사업적인 어떤 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회사 대표님이나 회사 멤버들은 우리가 너무 좋은 거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누가 또 투자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좀 여기 다 모든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투자가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니면 소싱하는 게 사실은 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투자를 누가 유치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다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뭐 밥 먹여주겠다 하는 거에는 좀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걸 하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간 안에 다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제 질문마다 그냥 제가 좀 지명을 해서 답변을 듣고 혹시나 그 답변하신 거 외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질문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투자를 하시려 그러는데 창업가들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네. 겪은 경우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좀 이상하신 분들도 솔직히 꽤 있으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레퍼런스 체크도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진행하다 보면 뭐 저희 입장에서 느끼는 게 있고 또 스타트 입장에서 느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콜드 메일로 메일을 보내실 때 저희가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팀 소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초기 투자자는 팀을 거의 70% 이상 보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30% 비즈니스 모델만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팀 소개를 조금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이제 당부에 말씀드리자면 아래 한글 파일 말고 웬만하면 PDF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컴퓨터에 아래 한글 깔린 컴퓨터 몇 대 없어서 잘 못 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 진행하다 보면 뭐 저희는 사실 이제 시드 투자자이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아직은 머추어하지 않은 건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은 뭐 저희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질만 있으시면 당장 지금 현재 레벨업이 안 되셨더라도 또 뭐 자질만 있으시면 또 단기간 내에 저희가 도와드리고 하면 빨리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창업자 대표님들 조금 힘들어하시는 거는 저희가 경험상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법무적인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일반 VC 표준 계약서에 비해서는 약 한 절반 정도로 되게 간소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자체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이제 좀 창업자분들이 뭐 투자를 그래도 받기로 하셨다면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간단히 조사해 보시고 레퍼런스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투자 계약이나 관련 법무 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는 그래도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오시면은 좀 더 투자 유치 과정이 원활하게 서로 조금 시행착오 적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팀빌딩 혹은 이제 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랬는데 전하성 대표님 혹시 그 초기 스타트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이택경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서 거의 다 비슷하긴 합니다. 팀이 제일 중요해서 팀 위주로 보긴 하는데 약간 그거를 좀 이렇게 팀을 본다의 행간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팀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의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좀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험치로 그 문제를 정의했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그 팀의 역시나 경험치 기반의 뭐 기술력 또 경험치 기반의 프로세스 정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팀을 보면서 같이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좋은 것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투자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좀 불안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팀이 보통 MVP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시장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숫자적 근거가 있으면은 굉장히 투자 의사결정을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MVP라는 어떤
작게라도 근거를 주시면은 의사결정은 되게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진짜 MVP 수준이고 그냥 아이템만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본인들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받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각자 다 다른 밸류에이션 기준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먼저, 이거는 세 분께 다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를 거라서. 네, 회장님께서 먼저. 이거 어려운 건데 그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이제 뭐 생각하는 거 차이도 있고, 그냥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시장에 어떤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뭐 제품들은. 근데 이제 그 형성되는 가격은 또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솔직한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기존에 이제 패밀리 앤 프렌즈 어떻게 알고 있는 친구들 외에 외부 투자자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를 테이킹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거에 좀 많은 저희가 이제 인발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은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그 기준에서 최대는 한 5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할 때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뭐 시리즈 A 투자를 받건 B를 받아도 사실은 엑시트하기 위한 어떤 기간이 충분히 많이 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뻥튀기에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뻥하고 커지는 거에 파이가 커지는 거를 쉬어하는 건데, 좀 또 비즈니스의 성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어떤 밸류나 이런 것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뒷단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맞지 않으면 또 저희랑 또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1년에 한 5개 정도 왔다 갔다를 사실 투자를 해요.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회사하고 컨택하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좀 소수의 회사에 투자해서 좀 집중해서 여러 번 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 밸류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제 뒷단으로 갈수록 밸류 오차 범위가 조금 더 적어지고 객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 시리즈 C 정도 받은 팀이고 뭐 앞으로 몇 년 뒤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 정도쯤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뭐 영업이익은 크게 안 나더라도 뭐 매출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기존 상장사랑 비교했을 때 대충 향후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 2년 뒤에 상장하면 이 회사는 기존 상장사랑 비교했을 때 퍼라든지 PSR,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 기반으로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역으로 환산해서 이제 거꾸로 2년 전이니까 한 몇 배 정도 이제 디스카운트 되면 얼마 정도 맞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근데 사실 뭐 한 제가 볼 때는 시리즈 B 정도부터는 그나마 그런 게 조금 가능해지는데, 뭐 시드나 프레이나 그 다음에 시리즈에는 솔직히 거기에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입장이 좀 다른데 약간 경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인기가 많은 스타트면 아무래도 좀 더 밸류가 높아질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높아지진 않겠지만,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솔직히 투자해 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받아야죠. 예, 그게 맞고요. 근데 이게 대체로 보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투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의 그 기대치가 훨씬 더 높고요. 특히 요즘은 좀 고밸류가 많아서 그렇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존 투자사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희뿐만 아니라 매시업도 그렇고 다른 투자사도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사가 이제 후속 투자에서 당연히 이제 좋은 밸류로 받으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의 가치도 높아지니까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말씀하시는 게 열의 여덟은 너무 고밸류다. 그래서 투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밸류야.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한두 팀 정도는 좀 저밸류라서, 아 니네 이 정도 요즘 시장이 이 정도면 기업 가치 좀 더 높게 해도 될 텐데라고 말하지만, 열의 여덟 정도는 니네 좀 너무 높지 않니? 그 밸류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좀 상대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우리가 수익 배수가 몇 배까지 날 수 있는가 좀 잠재적인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초기 투자 같은 경우 워낙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뒷단에 비해서 저희는 보통 이제 최소 10에서 한 잘 되면 30배 정도까지 나오는 걸 사실 희망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중에서 가장 배수가 높게 나온 데가 지금은 이제 100배 단위로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50배 이하입니다. 딱 하나가 이제 수백 배고 나머지는 다 이제 50배 이하인데 이제 사실 이제 500 그건 진짜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경우고 보통은 이제 수십 배 정도 나오면 그게 사실 몇 개, 1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해서 나머지 이제 손실을 다 커버하고 운영비 커버하고 이제 저희 출자자분들한테도 이익을 남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 양쪽에서 이제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는 사실 시장의 적정 평가라는 것 자체가 좀 거의 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단에서는 저희 내부 가이드는 있어요. 내부의 다른 포트폴리오와 약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대충 이제 분야별로 요 정도면 한 뭐 10억이다 아니면 20억이다. 이제 그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이제 포트폴리오사와 이제 협상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화성 대표님,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부분들? 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포트폴리오사가 저희도 100개 넘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사실 밸류에이션 할 때 비교군이 생겨서 나름대로 내부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내부에서 밸류에이션을 제시할 때는 좀 수월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ICT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령 이제 B2B형 사스 모델하고 또 일반 플랫폼 모델. 근데 매출은 B2B형 사스 모델이 훨씬 큰데 밸류에이션은 사실 일반 사스 모델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 우리는 매출이 10억이고 저기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 매출이 뭐 1억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거기보다 밸류 이렇게 낮은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뭐 B2B 사스와 일반 제조,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겟 밸류는 대략 이제 그 매출 곱하기 2의 팀에 대한 어떤 가중치 그 정도로 사실 그 나름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일반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뭐 DAU나 MAU를 가지고 뭐 산정을 한다든지 근데 그게 사실 그동안 투자했었던 비교군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가이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대로 해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다른 엑셀러레이터들보단 저희가 텀시 좀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왜 그게 빨리 나가냐면은 저희가 사실 다른 데들은 이제 밸류 협상이 다 끝나고 보통 텀시시 조정된 다음 나갔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가 바라보는 기준을 먼저 던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때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화성 대표한테 직접 연락 주세요.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 가이드를 준 다음에 그다음에 조정하는 프로세스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밸류에이션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가이드 주고 빨리 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프로세스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그 이태경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어쨌든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 성장성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주로? 저희는 이제 지표를 볼 때 현재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속도를 더 좀 중시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지표가 있더라도 아직은 좀 미미한 상태의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간 경험을 보면 현재의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 팀의 어떤 성장 속도 여기서 말하는 성장 속도는 지표뿐만 아니라 어떤 이 팀의 역량도 포함되는 거죠. 잠재적인 자질이나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 뭐 퍼스트 무버였는데 뭐 반년 만에 다 따라잡히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 앞에 경쟁사가 3개 있었는데 거꾸로 잘하는 팀은 반년 뒤에 그걸 바로 추월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팀 플러스 지표에서 현재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복합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뭐 사실 저희가 이제 팀에 대해서 보는 게 조금 추상적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분의 이제 이력이나 성장 배경, 뭐 창업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요. 2차적으로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미팅을 하면서 그 기간 내에도 얼마나 빠르게 진짜 저희가 이제 드린 피드백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하시고 성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팀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나 성장성 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투자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 무슨 우여곡절이 좀 있어가지고 팀이 거의 저 혼자였고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운영팀장 친구랑 같이 둘이었는데 그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극초기 스타트업들은 자본이 없고 경험치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약속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팀을 꾸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창업자가 혼자서라도 움직여 초기 투자라도 받은 후에 팀을 꾸리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성 회장님께서 혹시 답변.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클럽에서도 저희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얘기를 쓰면 우리 뭐 이제 불법 뭐 할 때 뭐 학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그게 이제 다 투자자들마다 아니면 어떤 사회마다 좀 생각이 다르신데, 기본적으로 어떤 처음에 자기의 땀과 어떤 노력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창업자 혼자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이제 이태균 대표님 말씀하신 건 팀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이제 회사의 규모를 그냥 밸류로 만약에 본다면 10억짜리 밸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쿵짝쿵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팀이 있고, 100억, 1000억, 조 이런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회사가 뭐 한 2, 30억짜리 회사를 만들라는 거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회사를, 또 좋은 어떤 비전을 갖고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끔의 어떤 모습이나 팀이 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00억이면 1000억, 아니면 조면 조의 회사의 어떤 그런 어떤 수장, 이런 말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첫 단계부터도 사실은 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마라톤을 뛰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뭐 한 100m, 1km도 힘들어한다 그러면 사실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저희도 아까 심에 이태균 대표님도 뭐 메시업이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저희 클럽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아지면 그거에 따른 어떤 저희 이제 임원들의 어떤 역량이 돼야 되는 것처럼 스타트업의 대표님들도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으시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어떤 팀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코파운더로서 서로 그 땀을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어떤 고용의 형태를 띠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뭐죠? 전화성 대표님 질문을 이어서 드리면은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팀도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이제 투자의 결정 요소로 판단이 됐을 거라고 혹시 추측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냥 이게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초대한 회사 중에 글린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SBS 인기가요 끝날 때 스타패스에 투자하세요 하면 그 스타패스 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스타패스 앱 보면은 지금 한 뭐 240만 다운로드 상당히 그냥 겉보기엔 괜찮은데 사용해 보시면은 약간 불편해요. 그 이유는 CTO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 조건이 그거였었어요. CTO를 구한다는 조건에 투자하겠습니다. 왜냐면 훌륭하지만은 이게 왜냐면 아무리 이게 컨텐츠에 눈이 밝고 이런 그 음악 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직관이 있어서 기획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ICT 플랫폼이니까 CTO 부재는 상당히 이 팀이 구성되다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CTO가 잘 안 뽑혀요. 왜냐면은 실제 이런 음악 감독을 하셨으면 다 그쪽 세계 분들이다 보니까 이 ICT 전공자들이랑 대화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번에 CTO를 저희 회사 개발 팀장 하나를 퇴사시켜서 걸로 저희가 지금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는 다행히 이제 저희가 개발팀이 있으니까 누군가 설득해서 이제 보내긴 하지만, 사실 이번에도 제가 느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팀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갖춰진 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제 느끼긴 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투자사시네요. 직원을 이렇게 퇴사시켜서까지. 네, 이태경 대표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참여하신 LP 투자사의 포트폴리오와 겹치는 모델에 대해서 투자 검토할 때 혹시 제한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금 사실 LP로 참여하고 있는 그 투자사들이 국내랑 해외 포함해서 한 5군데 있어요. 주로 해외가 좀 더 많고요. 이제 국내는 이제 2군데, 해외가 이제 3군데 있는데, 사실 뭐 해외는 별로 겹칠 일이 없을 테고 이제 국내 2군데가 겹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제가 이제 그 LP로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저는 진짜 소액주주 정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회피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뭐 저희는 이제 매시업이 뭐 저희 개인 회사도 아니고 저희 이제 다른 파트너분도 계시고 출자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는 뭐 좋은 팀이면 저 매시업 차원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팀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든 팀을 좋은 멤버를 다 갖춘 팀이 초기엔 별로 없거든요. 결국 저희가 보는 거는 모든 사람 좋은 멤버를 못 갖췄더라도 그런 좋은 멤버를 저희가 투자 이후에라도 이 대표님이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들을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그 사실 세 분이 약간 그 다루고 있는 영역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엔젤 투자, 액셀러레이터, 이렇게 초기 투자 이쪽이 조금씩은 더 디테일하게 다르긴 한데, 그 투자 성공률에 대한 압박감은 없으신지. 없을 리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 압박감이 없나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활동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 전하성 대표님께서 먼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다 2012년도부터 투자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래서 사실 선배 투자자님들께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많은 그냥 조언을 구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배님 중에 그 컴퍼니케 이강수 부사장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투자업은 정말 종합 예술이다.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고 절묘하게 회수해서 또 투자를 해서 다시 이거를 맞춰가는 게 거의 아트라고 자기는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저희도 지금 조합이 4개고 5번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실제 이 펀드만 딱 운영했다라고 하면은 한 4, 5년 단위로 행해지는 종합 예술이더라고요. 정말 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압박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지속성을 위해서 사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압박이고, 저희는 다행히 또 다른 저희가 이제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그런 압박감이 상대에서 살짝 덜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로 분명히 비즈니스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너무 이게 이익적인 측면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사실 제가 예술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이 예술적인 일을 그냥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솔직히 엔젤 네트워크로 투자할 때는 100% 파트너 돈으로 해서 조금 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눈치를 안 봐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성과가 좀 단기로 안 나와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고 가니까. 근데 개투를 이제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외부 출자자분이니까 매년 이제 연간 리포트를 쓸 때 살짝 이제 부담이 조금 생기긴 분은 있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또 투자자분들 너무 의식해서 막 너무 좀 단기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듣기로는 투자자분들도 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 투자는 솔직히 말해서 돈 버시려는 목적으로만 하시려면 초기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가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여러모로 이거는 좀 뭐랄까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아까 뭐 두 분 대표님도 말씀하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이제 내가 후배 스타트업들을 좀 돕는다는 마음과 보람을 느끼는 맛으로 하셔야지, 그냥 돈만 버시려면 좀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아마 편하실 거예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되고 규모의 경제 문제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그 난이도 있는 질문들부터 해서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많이 못 드렸고, 뭐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투자하신 포트폴리오사 간의 시너지들, 그리고 창업자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많이 가서는 그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에 따른 뭐 중개 플랫폼의 어쩌고 등등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도 있는데, 마침 이제 시간이 또 다 돼서 그 다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세 분과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가 투자사와 스타트업이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피스 아워 이벤트를 마련을 했어요. 방금 제가 다 미처 질문을 못 드린 부분들을 오피스 아워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시면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채팅방에 올라온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투자자 미팅을 지원해 드릴 계획이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추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될 예정이고요. 오는 11월 18일에는 임팩트 투자사 편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리버스 피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